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활발한 꿈과 끼 함께 교류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뒤에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가 무대에 의자를 놨는데요. 귀한 손님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문정인 특보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잠깐 좀 나와주시겠어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유, 거기 계시는군요. 예, 명진 스님, 네, 세 분 모시고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문정인 특보님, 예. 아유, 밖에 계셨군요. 예, 올라오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예. 오십시오. 예. 아주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특보님 앉으시고요. 네. 어떻게, 시장님 여기? 네. 스님이 가운데. 예. 중심을 잡으셔야죠, 스님께서. 아유, 죄송합니다. 예. 박수 주세요. 예, 오늘 평화의 길 이야기, 평화의 의미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특보님은 평화의 의미? 글쎄, 아까 우리 초등학생이 얘기하는데 욕심이 없는 게 평화라고 그래서 예, 뭐 미워하지 않은 것, 편가르지 않는 것, 네, 뭐 껴안고 포용하는 것, 약간 이게 답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 나왔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의 의미? 우리 민정인 특보님께서 그 방송에 나오셔서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뭐 나의 평화,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과연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시장님. 이하 네.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 평화의 의미. 저는 두 분이 하시는 일 열심히 지지하고 네. 저보고 하라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요. 예. 정말 궁금한 게 오늘 문정인 특보님 모셨으니까 우리 그 남북 관계는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미 관계가 정말 남북 관계가 마중물이 되고 북미가 또 사이가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해주셔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이번 주에 폼페오 장관하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몇 가지 차이점도 있죠. 네.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유럽 가서 말씀하셨던 게 북한이 불가역적 단계까지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영변 핵시설 영구평화,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네. 제재 완화가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단호한 입장이고, 미국은 또 전에부터 주장했지만 신고와 사찰을 받아야 그 다음 종전선언 들어갈 수 있고 제재 완화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북한 입장은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신고할 수가 있고 사찰을 받을 수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도 하고, 그리고 평양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뉴욕이 될지 워싱턴 될지 모르지만 폼페오 김영철 회동을 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문각도 잡힐 거고 2차 트럼프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에 가닥도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청신호가 오는지 빨간 신호가 오는지 그때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보실까요? 저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고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질 수가 없겠지만은 언론이나 그 민간단체에서는 남북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과연 미국 영향하에 들어가 있는 한반도가 언제까지 그 영향 안에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해야지 되는가? 저는 한국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가? 어저께 토요일도 보니까 성조기를 들고 서울역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의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미국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외세로부터 독립되고 자주적인 국가로 가는 것도 평화의 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좀 곤란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곤란한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분단이 70년이 넘어서 이 부자연스러고 불합리하고 이런 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물론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던 말하자면 남북 관계를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어차피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장애물이 생기겠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남북이 네, 함께 된다는 그렇죠. 거는. 네, 그래서 아까 평화가 뭐냐 그렇게 사실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평화는 우리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북에서 위협하고 우리도 늘 사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특히 서울은 이 휴전선하고 가까운 천만이 사는 도시잖아요. 이런 도시가 예컨대 그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받았죠. 제가 외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진짜 전쟁 안 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일순간 변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잘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래에서 강은 흐르고 산은 푸르고 꽃은 피는 게 상식과 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명진 스님 말씀대로 북미 관계보다는 남북 관계가 먼저 좋아지는 게 상식이고 순리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북미 관계 어려운 걸 풀어주면은 그것도 상식과 순리이고. 그렇죠. 지난번도 8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평양 방문하는 거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졌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평양 딱 가니까 바로 4차 폼페오 방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은 상식이고 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면 그게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홍걸 위원장님도 경제 제재 때문에 그냥 단체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허락한다. 금강산이라든지 아니면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 경제 제재 이게 좀 어느 선까지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게 좀 또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명진 스님께서 답이 있으실 겁니다. 스님, 남북관계 전문가인 스님이 그럼 먼저 스님이 오늘 가운데 앉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북의 비핵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핵실험은 세계 강대국들이 다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또 파키스탄, 또 이스라엘도 비밀리에 했다고 그러고 인도도 했고. 근데 핵무기를 직접 지구상에 투하를 해가지고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까지 학살했던 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그렇게 나쁘고 위험한 거라면은 전 북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다 미국까지 해서 핵을 다 없애야지 되지. 왜 북핵만 없애야지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게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특보님도 이렇게 스님처럼 말 확확 하셨으면 참 좋으시겠죠. 이제 저를 교수라고 부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보라고 하기엔 명칭을 부를 뻔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특보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북한을 다뤘던 방법은 죄와 벌의 방법이에요. 북한이 이제 아까 명지 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미사일도 시험 발사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도 했으니까 소위 국제법을 어겼고 죄를 지은 거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하게 이제 비핵화해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으면은 소위 죄를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 시각이 다른 게요. 북이 조금만 좀 좋은 행동을 보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상을 해주면 북한이 더 많이 변할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게 비핵화를 앞당기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네. 만약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재개하는 가령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보를 더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생각해 볼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항상 북한을 볼 때 그 북한에 대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그 파라다임을 갖고 접근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불신과 대립,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명순 스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북이 조금 소위 잘한 행동을 보내면 참 잘했다고 그래서 칭찬해 주면서 요건 조금 우리가 면제해 줄게. 뭐 남북 경협 부분 정도는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하면 훨씬 부드럽게. 북측 상황이 더 쉽게 개선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박수 주시고요. 시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남북 평화 통일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굉장히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경기도는 옥류관을 뭐 유치하겠다고 그러고 부산은 뭐 오징어잡이를 뭐 함께해서 뭐 으로 뭐를 만들자.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특종으로 우리가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글쎄, 이미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아, 해버리셨어요? 네. 네. 그,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이제 정부 간 외교라는 거는요, 이게 뭐 큰 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관계가 깊어지고 정말 나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그것은 지방과 또 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게 삼두마차론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지방정부나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꼭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 간의 어떤 행복을 위한 그런 길은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하죠. 아까 옥류관 유치하는 것도 뭐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이번에 제가 대통령 그 특별사절단의 일원으로 우리 문 교수님과 같이 평양을 갔는데, 네. 아니 그 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가 건배 한 잔 하려고 네. 옆에 갔더니 저보고 서울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대동강 수질 좀 어떻게 개선해 주면 좋겠다. 그냥 뭐 진짜 솔직 담백한 분이에요. 네.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남북 이제 앞으로 아마 우리 서울시하고 북한 당국하고 이제 협력을 하게 될 텐데 사실 그거는 전혀 예상치 않은 지금 하나의 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32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을 이제 평양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 사실 네, 제 뉴스에서. 아이디어였습니다. 진짜 반짝반짝 하시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문정인 특보님한테 사실은 의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한테도 얘기했고 또 국정원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그래서 다음 정상회담의 아젠다로 올리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거는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와. 오늘 완전 특종이네. 어머, 진짜 특종이네요. 한번 정언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특보님 제가 분명히 상의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네. 이 남북 올림픽을 지금 우리가 평창에는 팀이 한두 군데 왔을 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에도 뭐 몇 개 팀이 왔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평양과 서울과 평양이 완전히 하계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그때쯤 되면 저는 통일은 거의
뭐 절반 이상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2032년 정도 되면 예.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생각만으로도 더 빨리 앞당겨져야죠. 예. 예. 이렇게 저 귀한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아주 뭐 짧게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길에 바라는 바람 뭐 한마디씩 짧게 좀 하시고 내려갈까요? 예. 네, 저는 하여간 평화의 길이 아주 좋은 시민운동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길이 바로 내년 정도 평양까지 다 같이 걸어가는 길이 걸어가는 될 수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평화의 길. 네. 어떻게? 아니, 저는 아까 제가 왜 삼두마차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정부가 잘하고, 물론 지방정부가 잘해야 되지만,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힘은 결국 민간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음에 서울시와 평양시 이렇게 회의할 때 되면 제가 꼭 평화의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평화의 길이 걸어갈 텐데, 좀 그걸 가능하게 함께 해달라고 걸어주세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함께 걸어주십시오. 네. 아, 저도 함께 그랬습니다. 예, 예. 여러분 스님 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말씀 네. 해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그 바티칸 방문하셨을 때 기필코 평화를 이루어 분단을 극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도 아니고 기필코 온 정치 생명과 자기의 삶을 다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문제, 이 평화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남북이 평화가 되고 통일로 가는 걸음을 걷는다면은 지금 현재 경제하는데 경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로 가는 길로 정말 현 정권도 밀어주고 현 정권도 그 민간단체들이 평화 통일운동에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길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세 분께 박수 주시고요. 예, 세 분은 잠깐 내려가지 마시고요. 지금 저쪽에 어린이와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솥대를 지금 들고 계세요. 평화의 솥대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하고 선생님 올라와 주시고요. 예, 올라.